이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대통령실 그 브리핑 할 때 질문하는 기자들도 카메라로 찍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대 추가해가지고. 예.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아주 크게 반발하고 있어요. 국힘에서요? 예. 크게 반발하고 있어. 국힘이 반발하는 나는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 반발하는 이유 잠깐 좀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실이 기자석까지 비추는 카메라를 4대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거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언론사들과 사전 협의된 것입니까? 만약 예민하거나 민감한 질문을 기자가 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는 질문을 했을 때 기자를 향한 카메라들이 이른바 개딸들의 좌표 찍기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개딸들의 좌표 찍기에 항복했는데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개딸들이 보는 가운데 과연 날카로운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아 왜 그럼 천막 치고 하지 그냥. 복면 쓰고 해 복면. 그러네. 전 정부 때 언제 얼마나 날카로운 질문했길래 전 정부 윤석열 정부 때 그나마 날카로운 질문했던 MBC 어떻게 했냐 그때. 그럼 아니, 미국 특딸 어떻게 할 거야 특딸. 아니, 미국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개딸이라는 표현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뭐 그 표현을 그대로 일단 쓰면은 개딸들의 표적이 될까 두려울 정도면은 그래서 질문을 못 한다. 그럼 기자 그만 두십시오. 그렇지. 기자 선배. 기자 선배님입니다. 기자 그만 둬야지. 뭐하러 기자를 합니까? 그게 두려울 정도면은. 그렇지. 예전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때 기억나시죠? 그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할 때 사과도 아니었죠. 뭐 변명할 때 그때 그 부산일보의 박모 기자가 사과에 이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아. 그 기자는 그러한 다음에 아주 박수 받지 않았습니까? 박수 받았죠. 그러니까 저는 저 얘기를 듣고 우리 대통령실에 저렇게 카메라 설치가 되면은 미국 백악관도 그렇게 하고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한 기사를 보면은 뭐 대변인 이름이 나와요. 근데 갑자기 핵심 관계자가 나와요. 그러다가 또 다른 관계자가 나오는데 그렇죠. 사실 알아보면 한 사람일 때가 제법 있습니다. 한 사람. 앞으로 그거 못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정치부장님 출신이라 잘 알아. 우리가 관계자, 당국자, 핵심, 비핵심 다 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못할 거고 다만 외교안보나 민감한 내용들은 어차피 그런 거는 카메라 온 안 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저거는 뭐 기자들이 저는 그렇게 부담 느끼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용산 대통령실에 출입하고 있는 우리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본인 개인이 아니고 한민수 개인이 아니고 그 매체의 대표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대표해가지고 정말 질문 같은 질문도 해주고 꼭 알고 싶은 국민을 대신해서 그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카메라에 비치는 게 왜 이렇게 부담스럽습니까? 더 기자들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저게.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보시다가 기자들 이상하게만 알았는데 제대로 준비된 질문도 하는구나. 그리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을 하고 이게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또 제안을 받고 채택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아주 또 언론 환경을 개선시키는 또 기폭제가 될 거라 저는 저게 봅니다. 전 정부 부처 기자실로 다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대통령실 이렇게 되면은 청와대 그렇게 되면은 다 확대될 수도 있죠. 그리고 물어보는데 뭘 그렇게 자신 없으면 안 되죠. 거기에 대해. 아니 얼마나 날카로울 건데. 아유 왜 무섭다야. 진짜. 가려놓으면. 아니 근데 기자들은 원래 그 직업의 특성이 비판하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비판받는 걸 너무 싫어해. 맞네. 난 진짜 이해가. 나 봐요. 그냥 아주 너덜너덜해지잖아. 하지만 나는 선언했잖아. 나와 관련한 우리 부모와 관련한 어떠한 욕을 해도 나는 고소하지 않는다. 선언까지 했습니다. 대자비라 그러죠. 옛날에 있었던 게 지금 벌어지는 것처럼 내가 익숙하게 느껴지는 거. 과거에 그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고 나서 그 독재 시절에 정찰제 판결한 판결문들 있잖아요. 검사가 기소한 대로 오탈자까지 그대로 베껴가지고 판결한 거. 그런 것들을 역사 자료로 남기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당시에 판사들을 왜 이렇게 판결했냐고 조사하려고 하니까 한 놈도 응하지를 않아. 그러면서 얘기한 게 판사는 판결로만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판결문을 영인본을 낼라 그랬어요. 자료집을 쫙 만들어가지고 판결문 그대로 씻자. 그러니까 거기서 이름 빼달라고 얼마나 또 악을 썼는지. 그때도 저 한나라당 새누리당 저거였거든.
그러니까 못된 짓 해놓고 자기가 막 모든 진실의 심판자인 것처럼 해놓고 네 얼굴 까고 이름까지 하면 또 죽어도 싫다고. 그러면 그래. 그거 안 못해. 지은 죄들이 있어. 이런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날까봐. 얼마나 자신 없으면 그러냐는 그러니까 거야.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질문을 했거나 내가 공부 안 하고 질문했다 욕 먹어. 본인도 못 견디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 단체도 아니고 저는 국힘에서 저렇게 그것도 굉장히 이상한 거죠. 예. 근데 저분 저 압니다. 같은 상임위도 하는데 쓸데없이 껴가지고 저 사람이 박근혜 정부 때 춘추관장 했잖아요. 네, 그렇죠. 나름 예. 그 경력 가지고 지금 그런가요? 나와서 하는 MB 것 때 같은데. 그 홍보 뭐 그런 하지 것도 않았어요? 했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재명 정부의 기자 브리핑 카메라 설치 논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문제의 본질은 매우 간단합니다. 투명성과 책임감의 문제입니다. 미국 백악관에서도 하고 있는 일을 왜 우리나라에서는 못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개딸들의 좌표 찍기라고 표현하며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자신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받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그렇게 많은 의혹들이 있었는데 왜 그때는 이런 투명성을 요구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기자들이 제대로 된 질문을 하고 대통령실에서 성실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역할은 국민을 대신해서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모습이야말로 건전한 민주주의의 상징이 아닐까요? 이재명 정부의 이런 개혁 의지가 우리나라 언론 환경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